팬데믹으로 닫혔던 하늘길이 활짝 열리면서 해외여행 인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출국자 수가 516만 명으로 21년에 122만 명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죠. 사실 해외여행의 최전성기였던 19년에 2871만 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죠. 이로 인해 항공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국의 국적항공사는 파산 신청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항공업계는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항공여객입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이런 팁들이 돌아다니죠. 가급적 몇 개월 전에 미리 예매해라, 무슨 요일에 예매하는 게 좋다,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 브라우저 쿠키를 삭제해라, 이런 별별 것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는 방법은 실제로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사실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죠. 이건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에 따른 요금 차등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일반 여행객들의 경우 일정을 미리 잡고 비행기 티켓도 미리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저렴하게 티켓을 판매하죠. 반대로 어차피 회사 돈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낮은 비즈니스 출장객들은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행 일정에 가까울수록 높은 금액을 매기고요. 그래서 미리 예매할수록 저렴한 티켓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동안 항공사들은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판매했잖아요. 덕분에 몇십 년치의 운임과 판매 비용, 좌석 점유율 등의 데이터들을 전부 보유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다양한 항공권들이 평소보다 어느 조건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팔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이 좀 일찍 나간다 싶으면 가격이 자동 상향 조정되고 평소보다 잘 안 팔리면 자동 하향 조정이 돼요. 이걸 YM이라고 합니다. 1985년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처음 도입한 가격 관리 시스템이죠. 이게 너무 성공적이어서 90년대 초반쯤엔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이걸 도입했어요. 이 YM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로부터 무려 30년이 흐르는 동안 각 항공사들에 맞게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매기기에 극한을 추구한 항공사를 상대로 겨우 쿠키 삭제나 특정 요일 예매 같은 걸로 어림도 없다는 거죠. 항공사들이 이런 식의 가격 전략을 택하는 이유는 항공산업의 특징 때문입니다. 항공산업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극한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항공사의 총 비용에서 고정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변동비는 생산량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이고 고정비는 반대로 생산량에 상관없이 변동되지 않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항공사는 일반적인 제조사나 판매사와는 달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비행기를 띄워야 해서 고정비는 비행기가 뜨는 비용 그 자체고 변동비는 승객 한 명을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의 비중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항공사의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연료비입니다. 총 비용의 25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거대한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선 많은 연료가 필요하니 그럴만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최소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연료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면 일단 비용의 절반을 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항공기 구매나 리스 비용이 10%, 정비 비용이 10%, 공항 이용료 및 내비게이션 요금이 8%, 티켓 배포 비용이 6%, 승객 서비스 제공 비용이 5% 미만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건 항공사들 평균치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을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비행기를 운항할 때 채워야 하는 항공유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 이 연료비는 줄이기 어렵죠. 또 비행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승무원 수도 정해져 있어서 이것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구매와 리스 비용은 항공사 운영에 필수적이니 이 또한 못 줄이고 정비 비용을 아꼈다간 대형 사고가 나겠죠. 공항 이용료와 내비게이션 요금도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요. 티켓 배포 비용이나 승객 서비스 제공 비용만 아낀다고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이처럼 항공사 운영에는 고정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 YM을 이용해서 지불 의사에 따른 요금 차등화 전략을 극한까지 추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항공사들의 이런 전략을 보고 독과점만 폐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라마다 국적 항공사들이 한두 개 정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라에 항공사가 하나밖에 없어도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에 시달립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국경과 규제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항공사는 어떨까요?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을 운행하면 이건 대한항공의 독점일까요? 아니죠. 미국 항공사에서도 그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일본 항공사도 일본을 경유하는 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항공사들끼리 동일 노선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저가 항공사의 네트워크까지 고려하면 국가의 국적 항공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독점이라 보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항공사들끼리 피 튀기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받기는 또 어려워요. 결국 항공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비행기에 승객을 많이 태우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면 꽤 복잡한 문제가 있죠. 비행기는 일정에 맞춰 뛰어야 하고 이륙 전까지만 티켓을 팔 수 있습니다. 재고로 보관하다 파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신선식품 유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고등어 상인이 고등어 300마리를 파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등어 300마리를 떼우는데 이미 비용은 발생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등어는 부패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실이 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띄우는 데 드는 비용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승객의
빠르게 좌석 점유율을 늘리고 승객들의 지불 의사만큼 티켓을 팔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항공사가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당연히 그 노선을 공유하는 다른 항공사로 고객들이 몰리겠죠. 그럼 요금을 올린 항공사의 좌석 점유율은 뚝 떨어질 겁니다. 이러면 요금을 올려도 손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고비용과 제한된 수익 구조로 인해 비용 관리를 잘하거나 좌석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는 항공사들만이 이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석 점유율, 즉 항공 수요는 시장의 외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죠. 항공산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요금이 10% 오를 때 수요는 4에서 20%가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처분 소득이 10% 변하면 수요는 13에서 27%가 변하고요.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가 오르거나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 좌석 점유율도 언제든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팬데믹에서 드러났듯이 전염병의 유행 같은 이슈로도 좌석 점유율은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수 있고요. 바로 이런 항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 동안 위기를 맞았던 항공사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2010년대는 항공시장의 호황기였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사람과 화물을 포함해 적재율 75%를 달성한 회사가 매우 드물었는데 2010년대에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80%의 적재율을 달성했던 거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처럼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2010년대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항공사들의 비용과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죠.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다고 해도 과연 몇 년 전에 초저금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행에 대한 인식이 팬데믹 기간 동안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막연히 팬데믹이 끝나면 팬데믹 이전처럼 돌아갈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항공사들의 YM은 항공시장이 호황기였던 2019년을 반영해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항공 여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면 YM은 변화한 시장 상황에 잘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이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겠지만요. 팬데믹으로 인해 불어닥쳤던 항공시장의 겨울은 끝났습니다만 따스한 봄이 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는 항공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고요.